네, 정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11시 진행하는 명사초대석 진행의 안영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귀한 분을 모셨어요. 평상시때 우리가 뵙기 힘들고 또 우리하고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지향경우회 중앙회장님이신 김영일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시 반까지 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10시 반까지 도착하신다 그랬는데 토요일은 예, 막 이렇게 길이 막 막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아유,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일단 소개는 이렇게 드렸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경우회라는 자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 예, 그죠? 예. 그래서 경우회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우선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경우에는 퇴직 경찰관들의 법정단체입니다. 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이고, 현직 경찰관들도 그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그 150만 회원 중에는 전의경 회원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그 경우회 회원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0만 회원이 있는데 전국에 약 20개 정도의 지역회 또는 특별회가 있고, 그 다음에 275개 정도의 각 경찰서 단위의 지역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퇴직 경찰분들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현직 경찰분들도 같이 함께. 예, 현직 경찰들은 명예회원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작년 5월이 되셨죠? 예. 취임하신 지가요. 예, 예. 그러니까 1년도 좀 안 되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축하를 드리지만 이건 저희 방송으로는 제가 처음 모셨는데 그 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그때 당시 5월 21일 날 선출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코로나19의 엄혹한 시기라 직접 하지 못하고 그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네. 경찰대학 아산에서 그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가졌는데 출마한 분이 한 분은 경기도 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 분은 경찰대학장을 지내신 현직 그 경찰이었습니다. 네. 현직 그 경호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쟁쟁한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저는 경찰서장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경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스펙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서장님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또 세간들에도 화제가 됐더라고. 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했었더라고요. 예, 그때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선출해 주신 전국의 우리 경우의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점차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 경호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사람을 대표하면서 그 같이 함께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자리였는데 점차 이제 바뀌어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제가 더 합당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하며 특별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가발수로 훨씬 넘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이렇게 예. 또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사측에서 다른 모임에서 우리 회장님을 알잖아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하시는 것처럼 항상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시고 그냥 뭐 섬기시고 이러는 게 몸에 배셨나 봐요. 다만 이제 거기에 선출된 아주 제일 큰 조건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섬기고 이런 부분에 예.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이 복잡하게한 그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된 덕목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명예 은퇴 목사님으로. 말하자면 원로 원로 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시고 네. 아드님이 하셨던 중앙기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그 4층에 강당을 빌어서 이제 아침 8시에 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서도 원로 목사님이긴 하십니다만 실제로 모든 예배나 이런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데, 가장 그 강조하신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맞아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제일 강조하시고. 또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경찰을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뭐 내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디에 그 나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자세로 낮고 겸손하고, 또 그분들이 얘기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아마 그런 생활을 늘 해오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 그러시지만서도 저희가 보통 경찰 또 어떤 그런 고간부직에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뭐 당신이라고. 다 어렵고 어깨에 힘주고 아주 뭐 근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장자리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심지어 아주 별볼일 없는 거라도 장시켜놓으면 완장계질이 있어서 그런다 그럴까? 그러면서 뭐 그런 권위의식 많이 있는데 그런 틀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런 몸에 배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경찰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국 초기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그 이제 국가의 기틀을 잡고 또 어려운 치안을 확보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경찰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런 그 경찰이고, 특히 최근에 수사권 조정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검찰과 대등한 수사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옛날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이, 특히 대한민국 경찰이 학력 수준도 높고 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경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면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그 경찰에 대한 그런 제도를 한국에서 배워가야겠다 하는 나라가 세계 100여 개국이 됩니다. 아, 미국에서 저희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직접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그런 어떤 치안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도 약 10여 개국의 나라가 한국에 와서 그런 시스템을 배워가고 또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근무 환경 여건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하면은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급여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물론 아직도 박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급여 수준이 많이 그 향상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그 경찰관들이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경찰을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그러고 그냥 공무원으로 다녔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회사의 고문이나 또 회사의 뭐 부사장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끊기면은 그때부터 경호회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숨기고 그랬을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경찰 그러고 멀고 무섭고 두렵고 죄진 것도 아닌데요. 경찰만 보면 내가 잘못했나? 운전하고 가다가도 경찰 있으면 내가 뭐 신호위반 했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거든. 완전히 개념이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바뀌었네. 근데 선거 공약 가운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평적 조직 문화 구현,
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수평 관계를 중시하는 거는 평소 회사님의 그런 소신이라는 말씀이시네. 뭐 소신이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우리 경우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퇴직해서 경우들로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이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있을 때 어깨에 힘줬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도 어깨에 힘주는데 그 우리 경우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되게 싫어하고. 오히려 예, 현직에 있을 때 나는 많이 그 갑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무섭겠다. 상위 계급으로서 아래 고아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퇴직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덮고 나는 이제 대등한 우리 같은 경우로서 교분을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나와서도 더욱 존경을 받습니다. 종교 받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옛날에 그래도 뭐 청장이었으니까 네네. 또는 내가 뭐 차장이었으니까 뭐 네. 내가 부장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잘 안 바뀌더라고 그것이. 저가 실기고요. 저 예. 경찰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를 좀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체 강의를 했는데 그 담당자 상사분이 이제 정년 퇴임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게 퇴임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 상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행사에 같이 모이게 된 거야. 예. 근데 거기서 당신이 옛날에 상사인 거로 생각하고 막 지시를 하면서 뭐 어쩌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때는 내내 했지만 예. 그래 뒤로 와서 사측에서 저랑 촬영 마시면서 아니 뭐 그만둔 사람이 뭐 예. 옛날에 그랬지 말이야. 아니 착각하고 있네 저 늙은이가 이랬는데 제가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본인이 그랬던 거를 습관을 두고 내가 아직도 장급을 있는 걸 생각하고 예. 존경커녕 뒤로 와서 비난을 받더라고. 예. 그래 맞아. 그 제가 이제 어떻게 경호회장이 됐는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예. 정말 그 과정이.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저는 원래 이제 충남 경찰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원래 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을 접수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사건 접수. 예, 그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이제 그때는 파출소에서 다 수사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해서 가져오면은 사건 접수자가 가져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범죄 죄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일선에서는 잘못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파출소 같은 직원들은. 그러면은 그 정확한 죄명을 기재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사건 접수부가 있는데 그것을 검찰청에 가서 일일이 각 그 장마다 간인을 받아옵니다. 간인을 받고 도장을 찍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사건 번호가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이 저 번호 누르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앞에서부터 01번부터 쭉 2번 해가지고 그 연도에 1번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은 네. 그걸 다시 긋고 가서 그 도장을 받아와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제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명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우연하게 이제 경찰국에 당시는 경찰국이죠. 경찰국에 기획감사계라고 하는 곳인데 그때 기획감사계장으로 나중에 우리 경찰의 청장을 지내고 아주 그 굉장히 경찰 조직 발전에 많은 애를 쓰신 이무영 계장이라는 분이 승진 딱 해가지고 충남의 기획감사계장으로 왔습니다. 네. 실력 있는 좀 젊은 사람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막 경장 승진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하고 좋은 인연을 맺었더니 나중에 이분이 총경으로 승진해가지고 달성서장을 마치고 이제 경찰대학 총무과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 그때 우리 김주임 같이 유능한 사람이 경찰대학에 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에 왔더니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나를 어디다 보내려고 그랬느냐. 이 급식계장을 보낸 겁니다.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급식계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전체 또 그 전의경들 전체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이 식사를 하는 자리니까 식사를 하게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 자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요직이라면 요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분은 근데, 생각하고 이제 예, 저를 거기 보내려고 그런 거죠. 네네네.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다른 한 분이 나오고 옛날에 충남에서 같이 했던 분이 조선호 청장이라고 계신데 그때는 이제 교수회장이죠. 아니 우리 김주임이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야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그 교수회장이란 교수계 주임이 있는데 거기는 정신교육을 맡는다. 그 자리에 우리 김주임이 딱이다. 아, 또 거기 예. 가니까 또 딱이다. 예, 그 자리로 좀 오라. 그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급식 개장하면서 뭐 밥하고 밤낮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경찰대학 학생들의 그렇지. 그 정신교육을 맡고 그럼. 또 이제 거기로 교육을 하거든요. 고급간부 과정이라고 해서 경정 경감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총경들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훨씬 나에게 뜻이 깊고 그런 것이지 그거 뭐 밥 먹는 거면 되겠냐.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야 그래 내가 이 대한민국 경찰에 앞으로 이 우리 대학생들이 이 우리 경찰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주입시키고 또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진행하고 얼마나 이거 뜻이 있는 일이냐.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 거기서 특히 내가 했던 것은 그 우리가락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전에는 그것을 김월하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그 시조 명창이 이분이 말하자면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분이 2시간 와서 이 시조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청사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재미가 없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가락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실현을 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 정도. 그렇지, 뭔가 2시간. 알려주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조 2시간 배우면 잘 배우지도 않고 그런 것이라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현 씨를 강사로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 다 많은데 그래도 우리 가락을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교육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니까 우리 문화를. 예, 그렇죠. 정신교육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뭐 강사료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이제 그것을 통과를 시켰죠. 통과를 시켰더니 나중에 위에 분들은 이런 좋은 것을 우리 경찰대학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고급간부 과정의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좋은 것이 오니까 우리 경찰대학생 전체에 다 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전의경이 있고 아파트 또 우리 경찰 가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초청해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용인이 그때가 이제 87년경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용인군 구성면에 있었습니다. 용인군 구성면 경찰대학에 원남리 33번지에 있었는데 민속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장이 뜻이 있는 분이어서 이런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구성 면민까지도 좀 방송을 해서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경찰대학 버스를 해라. 그래서 경찰대학 대강당이 한 3,000명 수용하는데 거기는 가득 채워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는 그걸 기억을 못 하는데 엊그제 제가 인천경찰청을 가는데 공안행정안전부장이 있더라고요. 경무관인데 김한범 부장이라고. 그분이 저를 알아보면서 제가 그때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이 회장님께서 그때 그 사회 진행을 맡은데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열기가 하도 뜨거워서 지금 아마 이 불이 나간 것 같다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 얘기한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면서 그때 그 경찰대학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미지가 그래서 그때의 교육을 들어온 사람이 전전 경호회장이었습니다. 구재태 전 경호회장이 그때 교육을 들어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아하 우리 김용인 주임 그때 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경호회장 되자마자 어디 있나 한번 알아봐라.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우에 총무 기획처장 하다가 하면서 나중에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부회장 시키고 네. 그때는 이제 부회장 할 때는 무투표 이제 혼자 나오셨으니까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 두 번째로 이제 할 때는 제가 이제 출마를 해서 여러 한 15, 16명이 됐는데 제가 76.2%로 돼서 그러니까요. 1등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석 그래서 이제 네. 부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기흥시시 대표이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수석 부회장을 이제 거쳐서 이번에 그 회장이 되게 된 그런 대단하세요. 계기가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시라는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회장이 된 건 아니고 그 전에 경찰서에 근무하실 때도 뭔가 남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윗분들이 기억을 해서 찾았고 예. 그래서 또 거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튼 제가 소문듣기에 그 엄청나게 제가 경쟁이 이제 치열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요. 그 경찰대학의 교수부장으로서 전성민 부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경찰에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그렇게 뭐 인류대학 나온 분이 많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 그 시절이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경찰에 들어와서 간부생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원리 원칙이고 꼬장꼬장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교수부장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 행사 진행하는 또 거기에 촛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촛불의식으로 해서 자선과 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촛불을 앞에 딱 앞열이 되면은 뒤로 천천히 가다 넣고 오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충성이라고 한 자판에다가 초를 꽂으면서 이제 제가 아나운서 한 사람하고 또 여자 아나운서는 당시 유경주 경장이라고 우리 경찰의 가요 운전석을 진행했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경찰의 어제 오늘 내일을 얘기하고 우리가 또 참된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촛불의식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생 대표가 와서 다짐의 메시지를 낭송하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내가 교육을 왔는데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진 그럼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우리 그럼요. 가서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석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그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하고 특히 이 청남의 밤 촛불의 자선과 성찰의 시간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교수과장한테 결정이 들어갔죠. 그때 당시 저는 무궁화 잎사귀 하나고 그분은 왕무궁화 하나니까 왕무궁하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귀임과 경인데 그렇구나. 이분이 여기 응접 세트 여기 앉더니 자리를 이렇게 옮겨 앉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내 손을 탁 붙잡고 아니 김용인 주임 여기를 누가 추천해서 왔나? 자네 같은 보물이 여기를 왔다고 하는 것은 그랬구나. 잊을 수가 없네. 오늘부터 자네와 나는 말이야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자네가 내 아우야.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나보고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경무관이 그 경위한테 더구나 그랬다. 우리 경찰에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거의 안 했다가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이 경호회장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정이 아래 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셨고 아이디어도 좋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특히 공무원들 뭐 경찰분들도 모르겠지만 테두리 안에서 나가는데 남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가락을 뭐 이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촛불 의식 같은 경우도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계획했단 말이야. 그거 어른 입장에서 상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참 전성민 교수부장님 그때 그 말씀이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이제 경찰대학의 그 직무과정 교육이 들어오면은 고급과정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저쪽에 이제 경감들로 해서 그 말하자면 지도교관이 있습니다. 지도교관들이 되게 담임교관을 맡았습니다. 담임교관을 맡아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뭣도 하고 이제 또 심부름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과 중간에서 여러 역할도 해주고 담임교관을 하는데 나중에
그 단임 교관을 갑자기 전성님 부장이 경위인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앞에는 경감이 있는데. 그래 저는 이제 뭐 그냥 당연히 하라고니까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경감들이 있는데 뭐 지금 어디 국회의원으로 잘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당시 여러 그 아주 기라성 같은 경감들이 이 전성민 교수부장을 찾아가서 우리 경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그 한 계급이 낮은 경위한테 단임 교관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항의를 하러 갔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전성민 부장이 호통을 치면서 내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러는데 그 김주임이 자네들 10명이 가도 김주임 한 사람이 하는 걸 못 당해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얘기를 나중에 누가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선거 이렇게 되셔서 회장님이 되시고 취임하시고 나셔서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오르셨다라고 국민과 함께 영원한 경찰이 뭐 국민과 함께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경호회장이 돼가지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것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번 전부 다 그 말하자면 응모를 한번 받아봐라. 제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전국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저한테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것은 그 일단 한번 우리 거기에 있는 이제 저 사무처에 있는 우리 관리 본부장들하고 처장들이 모여서 한번 심의를 해봐라.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제 서너 개가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영원한 경찰. 네네. 이제 이것이 제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과 함께하는 영원한 경찰 그러면 캐치프레이즈로서는 조금 아니다. 오히려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 이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해서 또 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이 경찰 했다는 것을 숨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대한민국 제한 경찰회로 하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대한민국 제한 경찰회로 하자. 근데 그것이 법령으로 이렇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덜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후배 경찰에 바로 그냥 누가 되고 또 그 명예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또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보완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경찰이었다는 것을 표상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영원한 경찰인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드렸던 제 명함에도 이제 그걸 넣었습니다. 명함에도 전에 명함이 아니라 새로 이제 명함에도 이제 보다시피 그러셨네요. 영원한 경찰이 국민과 함께 그런 게 그걸 이제 넣어놓으니까 이 경우회가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경찰이었구나. 그 사람들의 단체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회원들이 한 전국이 150만, 말이 150만이지 엄청난 거거든요. 그 150만의 회원들을 이끄는 만큼 뭐 리더십도 참 중요할 텐데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작은 조직도 않고 경찰분들이고 또 그 대단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 중에서 중앙회장으로 이끄시려면 웬만한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일이 그러겠지만 우선 솔선수범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옳고 정의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 법인 카드가 있는데 뭐 옛날에 어떤 분은 막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호텔에서 쓸 수 있기도 하시고 뭐 이제 그렇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겠죠. 비즈니스 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과연 이것이 경우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인가? 그럴 때는 피탄 없이 그것은 경우에 법인 카드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다 할 때는 제 개인 카드를 씁니다. 적은 일 같지만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특히 우리 이제 경우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러면서 그들과 아까 그 평등한 리더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위에서 내가 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우의 주인은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거든요. 회원들이니까 그분들을 섬기고 모시는 자리다 내가 경우회장이라는 자리는. 그러지 내가 어깨에 힘주고 그분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가서든지 개인적으로 평가를 장로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분은 원래 천성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경찰 그러면 굉장히 막 강하고 이미지 높고 세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적 모임에서도 냈잖아요. 거기서도 회장님 본인 소개할 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습니다. 말씀 안 하시고 있으면 회장님 오신 줄도 몰랐다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까 좀 그런 얘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일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더라고요. 겸손한 자세고요. 처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권위적으로 하면은 일은 신속히 됩니다. 일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고 나서는 속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것을 돕거나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속으로는 말이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하게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거거든요. 네, 마지못해 그러나 맞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일선 경찰서장을 하면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저는 칭찬의 리더십입니다. 칭찬을 저는 참 잘해줍니다. 칭찬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딱 해가지고 맞아요. 어떤 사안을 할 때 예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경찰서에서 일선서에서 그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찰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위에서부터 중점적인 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한 경찰 청 단위에 그때는 이제 경찰국이었죠. 전 경찰국 단위에 10명 정도를 선출해서 하는데 제가 있는 뭐 그렇게 큰 경찰서도 아니고 조그만 경찰서인데 10명 중에서 한 5명이 우리 경찰서 직원들인 겁니다. 표창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쪽 그 옆에 우리가 비서던 서세에 있는 서장이 그 경찰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뭐 몇 명이 표창을 받고 또 매일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가지고 경무계장을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 서장님이 서장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장이 좀 보내서 알아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칭찬을 잘한다. 뭐 그러고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준다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 여기고 긍지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하면은 아침 일보에 거기 딸려서 그날 우리 경찰서에서 말하자면 기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쭉 나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암계순경 오늘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썼나? 자네는 나보다도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무슨 근무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제 근무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따 퇴근할 때 내 방에 좀 잠깐 들렸다 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내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겠는가? 상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니 서장이 오라는데 안 올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장님 그러면 제가 퇴근할 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퇴근할 때 딱 들어오면은 이 서장하고 같이 서가지고 나는 이제 정복을 딱 입고 있습니다. 뭐 직원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네네. 사복을 입고 오죠. 네. 그러면 같이 딱 사진 찍고. 음. 그래 내가 그때 경찰서에다가 칼라 복사기를 하나 놔뒀습니다. 직접 그때 사진 당시에 찍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칼라 복사기를 넣어서 그것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비닐로 코팅을 하는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런 걸 바로 코팅해서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포도주 아까 제가 올 때 저런 사온 술 같은 것을 한 병 주면서 자, 이 포도주는 내 서울에 있는 친구가 주는 것이 이제 보내온 것인데 여기 올 때 아마 가져온 것인데 알다시피 내가 술을 못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네가 오늘 가서 자네 식구하고 같이 이거 같이 들면서 그 서장 얘기 한번 해보게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한번 자랑도 하게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뭘 있을 때 안개순경이 이번에 말이야 글을 썼는데 참 좋은 글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서로 그냥 그 경쟁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아까 이제 내가 그 잘하는 서장이었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칭찬해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왜냐하면 칭찬도 그냥 어머 잘했네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 들으면 형식적일 수가 있거든요. 회장님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시는 거 너무 대단해서 멋지세요. 그래 이제 우리 경우회를 하면서 또 평상시에 뭘 하면서 이제 제가 칭찬을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백영구 회장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분그룹의 회장이신데 이분이 저를 평가할 때 칭찬의 달인이라고 칭찬의 달인.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요. 지금 우리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면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쌍방향을 할 때 멀티 방송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들어왔어요. 뭐 예수님의 고 DJ 뭐 그다음에 도의선정 부부 당신 진짜 뭐해요 뭐 로드킹 사마님 뭐 이런 분들 이용웅님 뭐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어머 너무 멋지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김용인 총장님 뭐 화이팅 뭐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선물도 쏴주시고 청담 메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송을 소통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 박수 치잖아요 이거 박수 치 여기 나오잖아요 쿠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예전에 우리 경찰 방송에서도 DJ 아니 그 MC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앵커로 저도 그 방송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방송만 하면 끝났잖아. 이거를 보면서 즉석에서 너무 멋지다. 장로님이시니까 조금만까 십자가 쿠폰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아까 뭐 너무 잘한다고 박수 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멀티 방송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신 방송 오늘 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일방의 방송 제가 경찰 방송이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김용인의 명사명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70회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그 문화이고 또 새로운 어떤 방송을 접하게 됐는데 저에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김용인 총장님 이렇게 뵙게 됐으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왜 총장이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거기에 사무총장을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아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정책대학원 53기 그러면서 얘기를 저는 24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조금 아까 로드킹 사마님은 고려대학교 정책대 53기 김종수 교수입니다. 얘기하셨어요. 김정수 교수님도 우리 방송에 처음 다 오셨는데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취임해서 1년도 안 되셨잖아요. 그럼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특별히 기억 남는 일 있으세요? 뭐 하신 일 중에서? 그동안 뭐 실무에서 하신 일 중에서 기억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얘기를 하나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대선 후보 경호대장을 했습니다. 원래 네. 이제 지금도 아마 우리 경찰에서 후보들이 나가면은 네. 그 후보 경호대장을 나갑니다. 네네. 경호원들 예. 있으시니까. 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97년도 그 대선 김대중 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네네. 후보 경호대장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때 그 경호대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경찰이 나가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의 정치의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고 그분은 저를 통해서 경찰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DJ님한테 마음속으로 뭐 직접은 얘기는 안 했지만은 후보님은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멋있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게 되고 또 그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그런 멋진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후보님 기대하십시오. 또 확실하게 제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단단히 그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산을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부산을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내려갈 때는 아주 그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요. 저쪽에 부산 어디로 내려갔더니 부산이니까 그렇구나. 예, 네, 그때는 이제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DJ가 저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DJ가 여기를 뭘 나와 이런 걸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이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꼬마 민주당을 했던 노무현 말하자면 당시 의원과 네. 또 그다음에 김정길이라고 두 분이 이제 이쪽으로 같이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내려갔을 때는 또 한 세 번째 내려갔던가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때 이제 건물이 거기가 9층에 있었습니다. 네, 그 네. 부산 집구가 9층에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를 타야 되고 또 상당히 분위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타니까 제가 못한 겁니다. 경호대장이 타야 되는데 못 옆에 타가지고 혹시 이런 거 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딱 문 닫자마자 야 뛰어라. 그래가지고 직접 계단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뛰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니까 막 심장이 터질 듯 하더라고요. 그렇지. 엘리베이터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애들이죠. 저는 그때 50대였고. 아이고 대장님 이러다가 잘못하면 심장 터지겠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순직이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이야. 뛰어.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딱 올라갔는데 그게 9층인데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온 거예요. 세상에. 예. 엘리베이터도 못 먼저. 올라가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호흡을 탁 하고 아랫배다 막 숨이 얼마나 가쁘겠습니까? 아랫배다 힘을 주면서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딱 내리더라고요. 문 열리니까 아까 분명히 못한 것을 봤는데 거기 와서 있어. 거기 와서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 후보님이 그냥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감동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일을 돕는구나.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오래된 것이라 엘리베이터가 좀 큰 엘리베이터인데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4층에서 한 번 쉬고 7층에서 한 번 쉬었는데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가득 타 있으니까 다 타고 이제 내리고 다시 또 타고 또 7층에서 한 번 그러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앞장서지 어디 기계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난 뒤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처음에 거기도 뭐 낸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모시던 분이 야 들어와봐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단순하게 결정된 게 아닌 것 같더라. 그때 내가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대통령님이 결정해 준 그런 것인데 네가 안 하려고 그러냐 직접 대통령이라는 말은 거명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얼른 알아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옛날로 말하면은
너가 어명을 거역하느냐 어. 이런 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조로는 나오긴 했지만서도 경천 애인은 또 뭐야? 경천 예, 애인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책이 대통령 만든 사람들 책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에 거기는 아까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는 책은 11명이 실렸습니다. 네네. 저는 7번째로 실렸고, 네네. 거기에는 뭐 잘 알다시피 하나가 뭐 네네. 그 당시 건너가 김옥도, 뭐 정동영, 김민석 이런 분들이 쭉 올라 있고, 제가 7번째로 실렸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경천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인원을 그때 11명을 포함해서 인원이 약간 늘어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30명이 했는데 그때도 또 저를 거기다가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회장님은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있어도 이렇게 평가가 났어요. 확실한 성과를 그냥 무조건 낸다. 확실한 성과를 낸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가 났더라고. 무조건 하면 성과를 내고야 만다.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런데 말씀들을 이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사회치 클럽이라는 걸 했습니다. 옛날에 예, 사회치 클럽. 예, 옛날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고등학교를 집안행변자분에 진학을 못하다가 그때 이제 사회치 클럽을 했는데 사회치클럽의 그 정신이 지덕노체입니다. 지덕노체이고 모토란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물론 이제 아까 지덕노체의 이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한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고요. 조세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급여가 뭐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 대전에서 있는데 고향은 전라남도 불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내려가려면은 이 차를 타려면은 이 돈 주고 다 타고 하면은 남은 한도 없습니다. 또 그때만 해도 이 여러 가지 생활의 비중이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 경찰이라고 표를 내면서 미안합니다. 뭐 못 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은 자존심에 그것이 결코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살면서 경찰로서 살면서 보람된 일은 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들을 했던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노후의 생활에 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나온 분들이 물론 거기에는 뭐 국민연금을 가지고 얘기했지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서 그 받고 있는 연금이 마치 그냥 받아지는 연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도매값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오다 보니까 우리 생활들이 특별한 분을 모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김묘한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김묘한 교수님 뭐 이러면서 올라오시면서 또 우리는 그래서 소통하는 방송이라 중간중간에 인설 대미위원장님도 오시고 정한미 주님께서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힘든 일도 있으셨지만 또 보람된 일도 있으셨고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존경받는 최고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사하죠. 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지금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래 자녀는 몇 분이나 되셨어요? 뭐 우리 아들은 중간기업의 총무 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들 하나. 그다음에 또 딸 예, 있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그랬구나. 네. 그리고 두 분 다 뭐 출가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딸은 아직 출가를 못했습니다. 딸은 안 하고 딸은 뭐 딸도 그냥 사회생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는 만약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뭐 특별하게 남다르게 그렇게 하셨던
하겠다는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저희 선친께서 한학자이셨고 또 나간 향교, 전교도 하시고 유도회장도 하시면서 아주 육아에 아주 그 유교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많이 강조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무엇보다도 부지런함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 근면을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러니 말씀하신 건 귀가 따갑도록 든게 근위 무가 지본이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뒷구절은 또 말을 신중히 하라 하는 얘기, 신중히 하면은 모든 근심 우환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처럼 근위 무가 지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지런함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예, 그러니까 부지런한 한 사람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근위 무가 지보. 제가 얘기를 하면 이 녀석들은 부지런한 것은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부지런합니다. 엄청 부지런하고 사실은 오늘 좀 늦은 게 오늘도 약 한 6km 정도 가는 저쪽에 우리 집과 이쪽에 동작구와 그 사이에 있는 북사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8m인데 아침마다 거기 운동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라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거기 갔다 오느라고 사실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송구스럽게 된 거고. 아니 어쨌든 괜찮습니다. 근데 워낙 뭐 우리 이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시다, 겸손하시다, 항상 뭐 이렇게 뭐든지 일은 하시면 성과를 내시고 끝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저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이제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이 저분이 누구실까, 경우에는 또 뭘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많이 이제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적인 얘기지만 가정사를 이제 여쭤본 겁니다. 이제 자녀들 얘기를.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우회 회장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법인카드 하나 쓰는 것, 뭐 법인카드 하나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경우회를 위한 일이라 그러면 법인카드를 쓰고 그러지 않으면 내 개인 카드를 쓰는 것.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국의 지역회 또 시도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그 잎새가 무성하고 잘 자라듯이 우리 경우에도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회가 발전하고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회를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약 35개 정도를 다녔고 제가 어제 그제만 해도 또 인천 경찰청을 다녀봤습니다. 인천 제양경호회를 다녀왔고 그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중앙회가 모험이 되는 그런 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지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 지역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중앙회의 인원을 약 한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중앙회 인원을 30% 정도를 줄이고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 것은 그만큼 예산이 줄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역회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우회가 원래 법률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정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노력을 기울여서 10억 원의 예산을 국고 예산을 따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따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억 원의 예산을 정말 그 필요한 곳에 꼭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곳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일선을 돌면서 그 사용하는 방법 또 근무하는 요령
이제 일종의 수사 교통 보조 활동비로 쓰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근무 사항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야 그래 우리 경호회를 지원했더니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를 발휘해가지고 현직 경찰들의 수사 업무 또 교통 업무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아 선배들 고맙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는 것은 우리 경호의 조직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또 반복이 됩니다만 바른 길로 나아가고 또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가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퇴직한 이후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면은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인생 2막을 이제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호회장 돼가지고 내가 개인으로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1%도 갖는 순간에 그것은 제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늘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 회원들이 저를 심부름꾼으로 세워줬거든요. 세워줬으니까 그 심부름 잘해야 아 그래 우리 김지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또 우리 김 회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저희들이 비교적 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비교적 중하위 이제 중간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위직들로 인해서 우리 그 정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29분인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또 어깨에 힘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모시지도 않았겠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직에도 잘했던 분들 그분들을 29분을 모셔가지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발간하는 경우신문에 그분들의 면모를 일일이 소개를 하고 또 그것이 나갈 것입니다만 그렇게 또 자문회를 결성하고 앞으로 3, 4월경 되면은 민간으로 해서 아주 그 존경받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또 민간 자문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분들도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는 우리 경우 출신 자문위원회와 함께 합동회의도 하고 또 따로따로 회의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경우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소중한 그러한 우리 리더들로 그분들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앞으로의 미래의 그 다짐이라든가 활동 계획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또 회장님 모신다고 저희가 미리 예고편을 나갔더니 또 엘린김또님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선물 쿠폰도 씌워주시고 그랬는데 아유, 저희 키키 방송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경찰 방송 해보지만 그냥 열심히 저희만 했잖아요. 저희만 방송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사랑하고 이 방송을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명사천자세요 회장님을 모셨지만 좋으면 좋은데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영상 통화를 하는 분이 아닌데 이제 정말 궁금해서 질문이 있으면 영상 통화로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영상 통화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된 개발자님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나갈 수 없으니까 뭐 장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또 교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우울증도 걸리죠. 너무 힘든 가운데
기계 방송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하니까 예. 저기 소상공인들도 뷰이 커머스 자기 물건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예. 그럼 TV 같은 데서는 광고비가 엄청나잖아요. 예. 여기다 뷰이 커머스 올려서 그대로 서로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거 준 기능도 있어요. 아, 예. 준 기능도 있어서 이거를 교육을 하고 또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방송이 되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 교양 프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런 좋은 프로라면 많은 분들한테 보급하고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예. 열심히 지금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보급하고 홍보하기 전에 이미 유저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루에도 많이 모이시다가 왜? 너무 괜찮고 좋기 때문에 예. 처음에 우리가 카톡을 나왔을 때는 그냥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막 재밌는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막 신기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처럼 지금은 이게 뭐지 키키 방송이 뭐지 그러는데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카톡 이상으로 이제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회장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를 먼저 들었잖아. 예.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그 경우에 모든 회원분들도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연세 들었다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떤 좋은 기회에 그분들이 다 모이셨을 때 예. 저희가 가서 이렇게 키키 가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웹을 깔아야지 회장님이 중앙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거기 자체 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한다거나 예.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생중계 방송을 되거든요. 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생각한 게요. 네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전국의 대의원들을 직접 코로나19로 해서 회의를 못 하니까 네네. 전부 서면 회의로 이제 하도록 어. 이렇게 정관도 고치고 해가지고 네네. 서면 회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했더니 예,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약 3천여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예. 시간대가 있어 돈을 지불해야 되고 예. 또 한계점이 있고. 그런데 이 너무 키키 좋죠. 방송 너무 좋고 아주 너무 이거, 좋죠. 또 화면도 아주 선명하고요. 네네 하면 예. 설명하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대형 모니터 TV 화면에 연결하면 연동을 해서 크게도 보일 수가 예.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저도 그 LG U 플러스 그걸 이제 해보니까 이것을 TV로도 연결할 수 연결해서. 있고 또 TV 것을 여기로도 그치,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요즘 다돼 있어요. 그래 바로 지금 제가 그걸 해놨는데 네, 바로 앞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서 우리 그 경우의 회원분들도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 예. 키키 방송도 우리 경우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예. 우리 또 경우회를 통해서 우리 키키 방송도 서로가 도움이 되고 예.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사적에서 모임에서 뵐 때하고 명사초대석에 이렇게 또 초대 스님으로 와서 말씀 듣다 보니 제가 몰랐던 거 예. 전에 몰랐던 거 말씀 안 하셨던 것도 오늘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어놓으셨네요. 예. 방송을 통해서 전에는 그냥 항상 겸손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오시면 그렇게만 하셨는데 오늘 많이 이렇게 풀어놓으셔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별명 하나가 생각났어. 예. 회장님 별명 하나 지어드리려고 그래. 예. 정말 여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우리 경우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제가 많이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요약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그냥 제가 궁금한 점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살아오신 인생 철학이라든가 잘 살아오신 게 또 보여지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김병현 회장님은 바보야 바보. 바보라고 하고 싶어요. 예. 바보의 뜻이 뭔지 모르시죠? 예.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당신이 김영인 회장님이십니다. 마음에 들으세요? 남들이 그냥 바보 다름만 봤을 때는 뭐야 그랬는데 네. 정말 바라볼수록 알면 알수록 보석 같으신 분이시네요. 정말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사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을 80회 오랫동안, 그럼 오랫동안 예, 진행하셨잖아요. 80회 가까이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안정화 교수님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네요. 제 무슨 말씀도 잘하시고 네네네. 예. 누가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뵙고 싶어서 예. 로드킹 사마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김종수 교수님이세요. 예, 지금 예.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우리 사주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방송국에 자주 오시니까 아마 또 예. 뵐 수가 있을 거예요. 영상 소통 한번 들어오라고 하시죠. 영상 영상 소통. 들어오셨는데요. 영상 통화 들어오셨는데 소리가 안 나네. 교수님 소리 좀 켜줘 보세요. 소리가 안 나고 있어. 네.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예. 영상으로 보면 아이고 저 눌러져 버렸네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영상으로 보면 대화도 예, 통화도 되고 이런 게 우리 키키 방송의 매력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아유 제가 그 우리 회장님의 그런 뭐랄까 깊은 그런 실력 내면의 공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는 다른 프로를 진행을 했었고 우리 또 회장님은 명사초대석을 거기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교양 프로로 다른 거를 섬김과 나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가수들도 나오고 인터뷰하고 저도 또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때부터 알았지만 정말 겸손하시고 남을 항상 섬기시고 근데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장로님이라는 거를. 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 근거에 의해서도 겸손하시겠지만서도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존경받는 우리 회장님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거기에 꼭 기억할 건 우리 키키 방송도 예. 기억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 또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말씀 마무리하고 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그 15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법정자한테 대한민국 제양 경우에 김용인 중앙회장의 명사 초대석을 시청해 주신 키키 방송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키키 방송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새로운 문물 또 새로운 어떤 그 일 이것에 언제나 앞장서서 배우고 익혀야 현대를 살아가는데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키키 방송은 가장 앞장서는 아마 그런 매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 얘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주어진 여건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양 경우에 퇴직 경찰관들의 법정단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는 현직에 있을 때도 국가의 치안 질서 유지와 그리고 국법 질서 확립에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그 직무와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되고 아주 발전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희 경호회 회원들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멋지고 또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정말 모시고 함께하고 또 영원한 경찰인임을 늘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데 성남여인님이 고맙다고 꽃다발 쿠폰 보내주시고 또 홍여자님이 또 좋아요, 엄지척으로 많은 쿠폰들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거론하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토크 도중이라서 죄송한 마음 알려드리고요. 매주 토요일날 11시입니다. 명사초대석에 또 다음 분을 모시고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의 명사초대석 안영화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